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지수를 차트로 보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코스피 대형업종 지수거든요. 위치를 딱 봐도 8월의 고점 거의 근처까지 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8월 고점에서 막히는 기술적 반등은 보통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 언저리까지 와 있다 보니까 이거 돌파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센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대형주들은 좀 주춤했고, 반면에 이거는 이제 코스피 소형업종, 중형업종 지수인데, 이거는 이제 61선 이제 돌파하고 전고점은커녕 이제 121선 돌파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저항대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61선 이제 막 돌파한 정도니까 이전 고점 부근에 가 있는 대형주 쪽보다는 아직까지 여유가 좀 있는 중소형주 쪽에 키 맞추기, 이쪽에 어떤 종목 장세가 지금은 좀 유리하다. 투자자들이 좀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종별 움직임을 보면 대형 업종 지수는 강보합 정도밖에 안 됐지만 중형, 소형 업종 지수는 1% 가까이 올랐고 코스닥 지수는 2% 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수는 고정돼 있지만 활발하게 종목 장세가 열심히 펼쳐진 하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어느 정도 이제 악재에 대한 어떤 내성을 갖춘 것도 좀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쁘게만 보면 연준 인사들의 저 발언은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야, 이렇게 해서 타격을 줄 수도 있는 사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퀴 따라서는 내용이 똑같죠. 월러 이사나 이제 연준 부의장, 블레이너드 부의장이나 이제 내용은 비슷한데 어쨌든 금리 계속 올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속도는 느려질 것 같다. 한 사람은 갈 길이 멀어, 한 사람 더 할 일이 있다. 이거는 이제 계속 금리 올리겠다라는 얘기인데 투자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말은 저렇게 하지만 결국엔 내년에 금리 인상 멈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고, 또 여기에 이제 오늘 G20 공동성명 초안에 통화 긴축 속도를 적절히 조정한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죠, 장중에. 그러니까 이거 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더라도 어차피 금리 인상은 되게 천천히 되거나 거의 마무리가 될 거야, 이렇게 보는 어떤 시각이 있다 보니까 금리 인상 막바지라면 상대적으로 더 소외받은 게 중소형주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어떤 투자자들이 밀고 올라갔고, 반면에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이게 호재나이니까 대형주들은 이제 좀 저항대에서 주춤, 소형주 쪽은 조금 더 반응할 수 있는 환경, 요게 이제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를 보면 사실 이게 좀 애매한 뉴스였거든요. 그러니까 버핏이 TSMC 주식을 샀다, 이런 어떤 보도가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좋게 보면 버핏이 반도체를 매수했다네. 이거 오늘 우리나라 소부장이 올라가는데 역할을 했죠. 이렇게 보면 긍정적인데, 나쁘게 보면 그러면 삼성전자는 별론가? 삼성전자 매수했다는 얘기는 없는데,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면서 삼성전자는 좀 뭐 뚜렷하게 움직임이 없었지만 소부장은 올라가는, 버핏이 반도체 샀다는데 우리도 소부장 담아볼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식, 요거 또 파운드리에 대해서 좀 좋게 보나 보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앞으로 투자하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제 소부장 쪽이 강세를 보이는 형태가 됐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더 봐야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증시, 중화권 증시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중국의 경기 회복을 기대한다라는 거는 긍정적이죠. 근데 반면에 한국은 한국 매수, 중국은 매도하는 수급이 좀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끝나나? 이렇게 되면 중국 쪽으로 다시 몰려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재료가 호재인지 악재인지 아리까리 하다 보니까 이제 대형주는 조금 주춤거리는 그런 형태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지수는 눌려 있고, 여기 그래 어쨌든 반응하는 건 반도체주니까 이제 반도체주 올라가면서 코스닥은 급등하는 그런 형태가 나왔죠. 그리고 오늘 뉴스 하나 제가 더 보여드리는 게, 이게 콜라노비치라고 JP모건의 굉장한 낙관론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요즘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좀 강세장으로 계속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게 그 마이클 윌슨 같은 경우도 오늘 조금 내년도에 고전할 거야, 이런 이야기 했는데, 낙관론자가 또 비관적인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전략가들이 계속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주목을 받을 수도 있어서 이후에는 조금 주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급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한 게 눈에 띄죠. 외국인들 이틀 연속 매도는 잘 안 하는데, 이게 이제 수요일장에서 어떻게 돌아서는지는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기관은 제가 이번 주에 매도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금융투자가 엉뚱하게 매수하고 다른 쪽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외국인들이 코스피 매도, 코스닥은 매수, 중성주 쪽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근데 특이한 건 종목에서 삼성전자를 판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팔았는데, 보통 최근에 저렇게 나오면 하이닉스는 사더라도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샀어요. 어쨌든 LG에너지 솔루션 두 개 합쳐서 한 1,000억 정도 매수했고, 그러니까 2차 전지 반도체 내에서 원래 이걸 다 매수하던 쪽이었는데 종목별로 좀 갈리는 정도로 갔습니다. SDI 팔고 LG에너지 솔루션 사고 삼성전자 사고 이제 저 하이닉스는 팔고
자동차는 일관되게 팔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게 좀 특징이었고, 코스닥,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ETF 쪽 매매가 많았는데, 어쨌든 IT는 샀어요. 삼성전자, LG전자, 삼성, SK 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을 좀 매수한 반면에 LG에너지 솔루션을 팔았죠. 이건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뭐 2차 전지 쪽에서는 주로 매도 쪽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열심히 샀던 2차 전지 쪽에서는 첨보를 제외하고는 좀 매도 쪽에 가 있었고, 미디어, 엔터, 게임 뭐 이쪽의 종목군들, 그다음에 이제 IT 계열의 종목들, 뭐 PSK라든가 뭐 원희가 EPS 이런 류의 종목군들을 좀 매매하는, 그러니까 2차 전지 팔아서 다른 쪽으로 좀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엔터주, JYP나 SM 이런 게 매수가 있었고, 바이오 계열의 종목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역시 또 반도체 계열의 원희 QNC, 뭐 하나마이크론, 테스나 뭐 이런 종목은 PSK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바이오와 엔터와 이제 반도체 쪽을 좀 열심히 공을 들이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이외 이슈를 보면 연준 인사들이 저렇게 발언을 세게 하긴 하는데 엄청나게 센 발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이 인플레이션은 좀 정점을 쳤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자칫 잘못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이면 안 되니까 발언 수위를 조금 약하게 하는 정도로 수위 조절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중국과 독일이 되게 세요. 특히 독일이 저점 대비 20%가 올랐거든요. 보통 20% 올라가면 강세장, 20% 이상 하락하면 뭐 약세장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독일이 유럽발 가스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위기에서 좀 벗어난 건지,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게 유로와 반등하고 맞물릴 수 있고 또 달러 약세하고 맞물릴 수 있는 거라서 독일이 열심히 좀 올라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오늘 팔았는데 연속 매도가 나오면 오늘은 지수가 버텼지만 내일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바뀌었어 그러면서 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다행히 이제 오늘은 어제 팔았던 대형주 쪽에서 삼성전자를 돌리긴 했지만 매수로 연속적으로 다시 시장 자체를 매도하면 투자자들이 좀 압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오늘은 뭐 반도체, 통신 장비, 화장품 이런 것들이 움직였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니까 이제 생략을 하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LG에너지 솔루션을 연기금이 4일 연속 매도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4일 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상장 이후에 LG에너지 솔루션만 5조 3천억을 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샀어요. 근데 반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4조 6천억, 4조 7천억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팔아서 LG에너지 솔루션을 그동안 담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떤 매수가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 여기에 집중했던 자금이 다른 데로 넘어오게 될 겁니다. 이게 이 기간 동안에 그 연기금이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 5조 3천억을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3천억 순매도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하나만 집중적으로 매매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바뀌게 되면서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연기금이 매매하는 종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코스피는 코스피대로, 코스닥은 코스닥대로. 그러니까 오늘 최근 열흘 동안 연기금이 매수한 코스닥의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류의 기업들을 자꾸 한번 좀 움직임을 좀 자꾸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죠. 연기금이 한번 매수하면 뚝심 있게 계속 가는 경향이 좀 있으니까 여기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주의 깊게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고릴라 리서치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오실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등급하고 상관없이 당분간은 이제 다 게시판 오픈해 드린다라고 했으니까 오셔서 좀 봐주시고, 이에 독립 리서치 출발할 때도 같이 또 이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